춥네요. 전에요, 저. 굉장히 올해 진짜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네. 벌써 11월이 다 돼가네요. 네, 벌써 11월이네요. 네. 11월 하면 사실 노동계에서는 좀 특별한 달로 취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이 되면 전태일 열사 추모 기일이에요. 이 전태일 열사가 얘기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규정 안에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어요. 택배기사부터 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미용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아서 이 법이 규정을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노동계로부터 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그 근로기준법의 불완전한 근로기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직종에 상관없이 노동자 수에도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크죠. 예.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이제 근로기준법을 좀 보장받을 수 있게 시장님께서 네. 이제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사연은 뭔가요? 네. 자, 기다렸습니다. 네. 이분은 사무직 노동자네요. 사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휴일은 공휴일에 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유급 휴일을 공휴일 외에도 회사 창립일과 여름 휴가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에도 회사 창립일이랑 여름 휴가가 명시를 했는데 5년 전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무하신 분들은 유급 휴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를 보면 나름대로 그 체계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균형도 좀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회사 내 체계가 우선이라는 이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규칙을 중시하다 보니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감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기 안의 규칙이나 체계 이런 것들이 노동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뭐 관리자의 지시 이것도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 뒤에 근로계약서, 그 뒤에 취업규칙, 노동관행, 그리고 단체 협약, 그 뒤에 이제 노동법, 그리고 뭐 각종 시행령, 뭐 헌법까지도 이게 순서대로 쭉 규범의 위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위법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상위법의 규정을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체계가 회사 내 체계에서 또 끊기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법 체계를 모르는 상황이죠. 뭐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뭐가 들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뭔지 뒤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회사는 사실 모든 직원에게 취업 규칙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이제 회사 창립일이랑 여름 휴가를 유급으로 주라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서 유급 휴일을 안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오히려 노동법을 위반한 상황인 거죠. 법으로 보자면 이제 근로기준법 97조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위반의 효력 규정을 어긴 경우입니다. 이 상황이. 근로기준법 97조를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여해서 무효로 한다. 이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근로계약서의 회사 창립일이랑 여름휴가 이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변경이 되었건 내용이 없건가 상관없이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게끔 회사 창립일이랑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법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내용으로 해서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규범의 어떤 우선순위나 효력 순위를 보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법과 제도에서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묵적인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상위규범, 하위규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하위규범, 취업규칙은 상위규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비해서 단체협약, 노동조합이랑 맺는 단체협약, 노동법은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동법 이걸 전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력에 또 있어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법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게 유리한 어떤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사례와는 반대로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러니까 유급휴일로 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회사 창립일이랑 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상위 규범인 취업규칙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위 규범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하위 규범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하위 규범을 따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걸 찾으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근로기준법의 96조 단체협약의 준수 규정이 하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97조 위반의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6조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 노동조합이랑 맺은 이것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거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법에서는 그런 규정들에 대한 규범들의 우선순위나 효력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법원이라고 하니까 법언,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명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법은 알아서 서비스적으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법이 지켜주지만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법 이거를 한번 쭉 펼쳐놓아보고 자기의 근로조건에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이 없는지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유튜브에 그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도 해드리고, 아니면 요 아래에 나오는 전화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진단도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무료로 해드리니까 언제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